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거리에서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아닙니다. 그 전쟁은 아주 조용히 어둠 속에서 알람이 울리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성공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설득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성공은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누가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는지를. 매일 아침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은 선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인생 전체를 가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이름은 아주 단순합니다. 미루기, 알람의 다시 울림 버튼. 그 버튼은 단순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편안함과 맺는 무언의 계약, 지금의 안락함을 미래의 가능성보다 먼저 두겠다는 선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조용한 항복입니다. 패배는 사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돈에서도 아닙니다. 패배는 침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은 쉬어도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오늘은 예외야. 하지만 뇌는 예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뇌는 반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복은 곧 정체성이 됩니다. 이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무게도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도전은 편안함이 아니라 내적 지휘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외적 성공은 먼저 내면에서 내려진 결정에서 시작된다고. 아침의 첫 결정은 그날의 모든 결정을 지배합니다. 그 순간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도 없고 박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진실만이 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이끄는가? 아니면 약함과 협상하는가? 이 영상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깨어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멈춰서지 않습니다. 운명은 거창한 순간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해가 뜨기 전 당신은 이미 하나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루를 지배할 것인지 아니면 하루에 끌려다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하루가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일어납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미룹니까? 하루의 첫 1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루틴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의식입니다. 아침의 뇌는 가장 맑습니다. 외부의 소음이 아직 개입하지 않았고 의심과 변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 시간대에 뇌는 방향을 받아들이고 그 방향을 하루 종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장 강력한 시간을 가장 값싸게 사용합니다. 무의미한 화면, 자동적인 확인, 목적 없는 정보. 깨어있으나 의식은 아직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하루를 맞이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하루를 시작한다고. 승자는 하루가 자신에게 무엇을 던질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먼저 선언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끈다. 첫 1시간에 무엇을 하느냐는 단순한 생산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지배의 연습입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집중을 선택하면 뇌는 집중이 기본 상태라고 학습합니다. 이 시간에 당신이 목적을 말로 꺼내면 무의식은 그 목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침을 흘려보내는 순간 당신은 하루의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그때부터 하루는 당신을 끌고 갑니다. 알림이 방향을 정하고 타인의 요구가 속도를 정하고 상황이 감정을 결정합니다. 아침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음 안에 하루 전체의 기조가 담겨 있습니다. 첫 1시간은 말합니다. 오늘 나는 반응할 것인가, 창조할 것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아침이 시작될 때 당신은 의식을 행합니까? 아니면 습관에 맡깁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당신 안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하나는 말합니다.
오늘은 다르게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집중하면 어제보다 나아질 수 있어. 다른 하나는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쉬어도 괜찮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잖아. 내일부터 진짜로 시작해도 늦지 않아. 이 둘의 싸움은 아주 조용합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충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전쟁입니다. 전장은 언제나 같습니다. 침대 위, 이불의 따뜻함과 일어났을 때 마주해야 할 현실 사이.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아침에 결정됩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당신은 승자이거나 패자입니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행동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한다. 반대로 몸이 무겁고 마음이 망설여질 때에도 일어나는 선택은 작은 승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무의식에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나는 나를 이끌 수 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자기 통제의 순간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의 선택은 의지력의 시험이 아니라 정체성의 훈련입니다. 당신은 매일 묻고 있습니다. 나는 성장하려는 나인가? 아니면 안주하려는 나인가? 그리고 매일 당신은 행동으로 대답합니다. 이 전쟁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지휘관이 됩니다. 미루는 순간 당신은 명령을 넘깁니다. 이제 다음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권력을 다루는 싸움입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왜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 아침의 지배가 왜 시간 관리가 아니라 힘의 문제인지를 드러내겠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의 문제입니다. 아침을 지배한다는 것은 몇 시에 눈을 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알람을 끄는 그 순간 당신은 무의식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내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한다. 이 작은 신호는 하루를 지나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은 성격이 되고 성격은 결국 운명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의식적인 선택보다 무의식적인 반복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된다고. 5분을 미루는 행동은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압박 앞에서 물러나는 사람이다. 패턴은 곧 정체성이 됩니다. 정체성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은 위험합니다. 아침은 작은 선택들이 가장 빠르게 굳어지는 시간입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명령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반응합니다. 상황에, 사람에, 우연에. 아침의 지배는 시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계약입니다. 나는 나를 이끈다. 이 문장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시간. 이제 거울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하루의 첫 결정이 왜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지 다음 장에서 그 진실을 정면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루가 당신을 따르게 만듭니까? 사람들은 종종 큰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큰 꿈, 먼 미래, 언젠가 도달하고 싶은 모습들. 하지만 성공은 그 높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공은 아주 낮은 곳, 하루의 첫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내리는 첫 선택은 그날의 모든 선택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미뤄도 괜찮아. 이 한 번의 선택은 단지 몇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택은 뇌에 이렇게 각인됩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나는 나를 설득하지 못한다. 반대로 몸이 무겁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일어나는 선택은 하루 전체에 방향을 부여합니다. 그 순간부터 뇌는 학습합니다. 나는 행동으로 나를 이끄는 사람이다. 하루는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조각이 쓰러지는 방향이 모든 조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의미 있는 첫 1시간이 집중된 아침을 만들고 집중된 아침은 흐트러지지 않는 오후를 만들며 그 오후는 후회 없는 하루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같습니다. 첫 결정. 당신은 꿈의 크기만큼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준비된 수준만큼만 올라갑니다. 그리고 준비는 아침의 첫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왜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의 소음을 경계하고 침묵을 지키는지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요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용하다는 것. 그들은 아침을 소음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알림으로, 뉴스로, 타인의 말로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을 침범당하지 않는 영역으로 지킵니다.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은 단순히 이른 시간이 아니라 정신이 가장 순수한 상태로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비교도 없고, 아직 판단도 없고, 아직 타인의 기대도 개입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침묵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듣게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나폴레온 힐은 명확한 목적은 항상 고요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음은 욕망을 흐리고 침묵은 방향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아침의 침묵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회피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정렬입니다. 이 시간에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하루를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만듭니다. 이 시간에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은 감정의 폭주를 막습니다. 이 시간에 목적을 되새기는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소음 속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날 하루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됩니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집중이 태어나는 공간입니다. 결단이 자라는 토양입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이 다시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아침의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하루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끌려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이끄는지 그 차이를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반응으로 시작됩니까? 아니면 의도로 시작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를 확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메시지, 알림, 뉴스, 숫자, 타인의 요구. 그 순간 당신의 뇌는 조용히 방향을 잃습니다. 이것이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반응하는 마음은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문제를 처리하고 불을 끄듯 상황을 따라다닙니다. 하루가 끝나면 피곤함만 남고 왜 그렇게 하루를 보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반응하는 삶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침에 주도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반대로 아침에 먼저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어떤 상태로 하루를 살 것인지를 먼저 정합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마음입니다. 의도적인 마음은 알림보다 목적을 먼저 놓습니다. 타인의 요구보다 자신의 우선순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속도가 다릅니다. 같은 시간을 써도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사람의 성공은 능력보다 정신의 방향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가 어디에 도달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반응하면 하루 종일 반응합니다. 아침에 의도를 세우면 하루가 그 의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우연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에 따라 정확히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의도적인 사람들은 아침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 리더들이 왜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하고 있습니까? 리더의 아침은 우연에 맡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침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복잡하지 않지만 의도 없이 흘러가던 하루를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먼저 그들은 목표를 말로 꺼냅니다. 머릿속에만 두지 않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순간 목표는 생각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무의식은 들은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행동을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움직임입니다. 혈액이 흐르고 호흡이 깊어지면 정신은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몸을 무시한 의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숨을 통해 집중을 만듭니다. 급한 숨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호흡.
숨을 고르며 불필요한 생각과 의심을 내려놓습니다. 아침의 호흡은 하루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리더들은 아침에 무작위 입력을 차단합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타인의 감정, 이 모든 것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정신을 흔들 뿐입니다. 그들은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정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아침은 반응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행동은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은 방향을 강화합니다. 이 구조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매일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 그 힘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신을 이끄는 선택을 반복하며 만들어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왜 진정한 승자는 감정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루를 사는지 그 깊은 차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동기에서 시작됩니까? 아니면 사명에서 시작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 그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계속 동기부여를 유지할 수 있나요? 하지만 진실은 불편합니다. 승자는 동기부여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변합니다. 피곤하면 사라지고 의심이 오면 흔들리고 결과가 늦어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진짜 승자들은 동기가 아니라 사명으로 움직입니다. 아침은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당신은 매일 훈련합니다. 집중을, 절제를, 자기 명령을. 이 시간은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당신을 바꿉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기 규율이 없는 자유는 결국 혼란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규율은 자유의 반대가 아니라 자유의 첫 형태입니다. 아침의 규율은 당신을 묶는 사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키는 갑옷입니다. 승자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준비됨을 만들어냅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오늘도 하기 싫다. 그러나 동시에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한다. 이것이 전사의 정체성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선택으로 사는 사람. 아침은 이 정체성이 단련되는 훈련장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매일 자신에게 증명합니다.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 작은 규율이 어떻게 자신감과 정신력을 쌓아 올리는지 그 첫 번째 벽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면 사명에 따라 움직입니까?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씩 쌓이는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그 첫 번째 벽돌이 바로 규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선택은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킨다. 이 메시지는 말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루를 이기고 나면 눈에 띄는 보상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남는 것은 아주 조용한 변화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아침을 이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대로 아침을 잃은 날은 하루 종일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작은 결정 앞에서도 흔들리고 집중은 쉽게 깨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 조금씩 달아갑니다. 나폴레온 힐은 자기 규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꿈을 가져도 그 꿈을 지탱할 구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규율은 당신을 옥죄는 힘이 아닙니다. 규율은 당신을 세우는 힘입니다. 매일 아침을 이길 때마다 당신 안에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 도망치지 않는 태도, 자신을 신뢰하는 내면의 기준, 이 모든 것은 아주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지금 이 아침에서. 성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하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미루고 어떤 사람들은 즉시 행동하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목적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미루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판단합니다. 의지가 약하다고, 집중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미루는 행동에 뿌리는 게으름이 아니라
목적의 부재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피곤해도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도 움직이지 못할까요? 차이는 에너지가 아니라 방향의 명확함에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동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왜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은 행동 앞에서 변명을 침묵시킨다고. 목적이 없는 아침은 조금만 더 라는 생각에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아침은 망설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미루는 습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왜 이 하루를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이 없을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섭니다. 목적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선언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분명해야 합니다. 나를 움직이게 할 만큼 진실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생기는 순간 나중에라는 말은 힘을 잃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조용한 긴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적은 미루는 생각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 목적이 어떻게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당기고 행동을 미루지 않게 만드는지 그 메시지를 더 깊이 전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더 준비되면 시작할게.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 하지만 진실은 분명합니다. 목적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종종 신중함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족함이 드러날까 하는 두려움.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결단한 사람에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기회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용기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미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미루는 것과 인생의 결정을 미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는 움직이면서 완성된다. 한 분, 한 시간, 하루. 지금 이 순간 흘려보내는 시간은 다시는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미룬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잠재력의 소멸입니다. 당신의 삶은 언젠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왜 아침의 첫 결정이 하루를 넘어 인생 전체를 비추는지, 정체성과 운명의 관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을 선택합니까? 매일 아침은 하루의 축소판이 아닙니다.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은 단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이끄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아침의 첫 결정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사람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방식대로 자신을 믿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이 누구인지는 당신이 말하는 목표가 아니라 아침에 내리는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행동은 사소해 보이지만 무의식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내게 지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해석은 하루를 지나 한 달을 지나 결국 운명처럼 굳어집니다. 리더십은 누군가를 이끄는 능력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자신을 침대 밖으로 이끌 수 없는 사람이 삶의 방향을 이끌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이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은 비판이 아닙니다. 각성에 대한 초대입니다. 아침의 첫 선택은 당신의 하루를 설명하고 그 하루들은 당신의 삶을 설명합니다. 작은 결정이 쌓여 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어둠 속에서 이미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 아침을 소유하는 것이
왜 삶 전체를 소유하는 것인지 그 결론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습니까? 아침을 소유한다는 것은 시간을 관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선택의 순간마다 두 갈래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남는 길,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일으키는 길. 매일 아침 당신은 이 질문을 다시 받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 편안함은 결국 당신을 지배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결단으로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가장 먼저 아침에 시험받습니다.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나는 일어선다. 나는 오늘을 이끈다.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는다. 이 말들은 구호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아침을 소유할 때 하루는 당신의 편이 됩니다. 하루가 당신의 편이 될 때 삶은 더 이상 당신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선택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깊습니다. 일어서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편안함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 편안함의 종이 됩니다. 아침을 소유하면 당신의 미래를 소유하게 됩니다. 진짜 전쟁은 시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의 나약함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 당신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적도, 가장 위대한 동맹도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동안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살라고, 너무 크게 꿈꾸지 말라고, 현실을 핑계 삼아 스스로를 낮추라고 말입니다. 그 훈련은 조용히 이루어졌고 반복되었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환경이나 운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무엇을 생각했는가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하는 세뇌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주입된 두려움과 한계를 지우고 의도적으로 성공의 원칙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생각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고르는 권리는 항상 당신에게 있었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 명제는 단순합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사람이 인생을 통제한다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무작위적인 생각의 피해자가 아니라 의식적인 사고의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마음이 운명이 아니라 순종하는 도구에 불과한지, 그리고 그 도구를 어떻게 당신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주인이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를 섬기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너무 순종적이어서 위험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 지시도 받지 않으면 그저 주변의 소음과 두려움, 타인의 한계와 실패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뉴스의 공포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섬기며 과거의 실패를 마치 운명처럼 반복 재생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상태를 훈련되지 않은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주인이 아니라 짐이 된다고. 마음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괜히 나섰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질문들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질문에 당신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의심은 의견이 아니라 명령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힐이 반복해서 강조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마음은 현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생각을 현실로 만들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를 매일 떠올리며 그 기억으로 오늘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바뀔 수 없습니다. 마음은 이미 같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도구가 됩니다. 힐은 말합니다. 당신은 다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마음을 방치하지만 소수는 마음을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올라올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자동 반응일 뿐입니다. 마음은 당신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현실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의심을 들려줄 것입니까? 아니면 운명을 설계하는 명령을 들려줄 것입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마음을 의도적으로 재훈련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즉 긍정적 세뇌의 실제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뇌라는 단어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불편하게 들립니다. 강요, 조작, 자유의 상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이 말한 세뇌의 본질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은 누군가에 의해, 어떤 환경에 의해 수없이 훈련되어 왔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언어로, 두려움을 정상으로 만드는 이야기로,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이름의 한계로 말입니다. 힐은 말합니다. 문제는 세뇌가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세뇌되었느냐입니다. 긍정적 세뇌란 공허한 낙관이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주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들어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선별하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태의 통제입니다. 지쳐 있을 때, 분노에 잠겨 있을 때, 불안이 최고조일 때 어떤 말도 마음에 심지 마십시오. 그 상태는 씨앗을 썩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마음은 애매한 문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힐은 확언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강해지고 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간다. 나는 실패보다 배움을 선택한다. 처음에는 이 말들이 거짓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색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제한해 온 생각들 역시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반복입니다. 반복은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고 믿음을 정체성으로 바꾸며 정체성은 행동을 바꿉니다. 마음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자주 들은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힐은 말합니다. 당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말은 언젠가 당신의 성격이 되고 당신의 운명이 된다고. 긍정적 세뇌는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식에 대한 의도적 교육입니다. 이 장을 마치며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존재, 즉 잠재의식의 역할과 힘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명령을 실행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행동을 운이나 성격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옳은 명령을 내렸는지 틀린 명령을 내렸는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과 감정의 강도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식적으로는 성공을 원하면서도 행동에서는 계속 후퇴합니다. 겉으로는 잘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실패에 대한 이미지와 두려움을 매일같이 되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잠재의식을 중립적인 땅에 비유했습니다. 그 땅에는 잡초도 자라고 열매도 자랍니다. 문제는 무엇을 심었는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반복했다면 잠재의식은 그 비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행동과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확신과 감정이 실린 상태에서 성공의 이미지를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집중력, 용기, 행동력을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정이 없는 말은 잠재의식에 거의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읊조리는 문장은 지나가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힐은 확언을 할 때 느낌을 함께 실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그 장면에 감정을 담으라고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강하게 반복된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세뇌가 작동하는 진짜 메커니즘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정 교육입니다. 이 장을 끝내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당신은 잠재의식에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명령은 지금의 당신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화시키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즉 상상력과 시각화의 힘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상상력은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미리 연습하는 능력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모든 성취가 2번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마음속에서, 그리고 한 번은 현실에서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원리는 나폴레온 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바뀐 뒤에야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믿은 뒤에 현실을 바꿉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좋은 장면을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 명확한 목표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뇌는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이미지는 집중력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운동선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경기 전에 이미 수없이 승리를 경험합니다. 공의 궤적, 몸의 움직임, 결승선을 통과하는 감각까지 이미 마음속에서 완주합니다. 기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이미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한 성공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감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지를 선명하게 그려야 합니다. 뇌는 그 이미지를 현실로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자신감, 집중력,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힐은 말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이미 내부에서 승리한 마음을 끝까지 거부하지 못한다. 시각화는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정신적 무기입니다. 이 장을 마치며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어떤 장면을 가장 자주 떠올립니까? 그리고 그 장면은 당신을 전진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멈추게 만듭니까? 다음 장에서는 개인의 힘을 증폭시키는 요소, 즉 환경과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목표보다 무의식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 의해 더 많이 형성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의지력보다 접촉하는 생각의 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를 극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매일 나누는 대화는 그 자체로 정신적 프로그래밍입니다. 작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가능성도 조용히 축소됩니다. 그들은 악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계는 전염됩니다. 반대로 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당신의 시야는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끌어올리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당신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힐은 이것을 마스터마인드의 원리라고 불렀습니다. 둘 이상의 마음이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을 향할 때 개별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에너지가 새로운 차원으로 증폭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리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힐은 말합니다. 당신은 함께 가라앉으면서 누군가를 구할 수 없다.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의 주변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을 자극하는 공간, 집중을 요구하는 장소, 노력과 진전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 자신을 두어야 합니다. 환경은 의지를 대신해 일합니다. 의지가 약해지는 날에도 환경은 당신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 장을 마치며 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공간은 당신을 확장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소시키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성공을 잠식하는 가장 조용한 적, 즉 부정적인 정신 독소를 제거하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대개 공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목소리로 농담처럼 혹은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런 부정성을 정신적 독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즉각적인 고통을 주기보다 시간을 두고 의욕과 용기, 집중력을 서서히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정성의 첫 번째 통로는 미디어와 소셜 환경입니다. 끊임없는 위기, 과장된 갈등, 비교와 분노를 자극하는 이야기들은 마음을 항상 방어 상태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큰 목표를 품을 여유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들은 종종 당신을 걱정해서 혹은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괜히 상처받지 마. 문제는 이 말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에 차단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치명적인 통로, 바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말, 아직 시도도 하지 않은 일에 미리 내려놓는 결론은 가장 깊이 각인됩니다. 힐은 여기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부정성을 관리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독은 조절한다고 해서 영양분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입력은 양을 줄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체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지혜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이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인내와 승리를 다룬 기록, 사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콘텐츠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비어 있으면 다시 도구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힐은 의도적인 정신식단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을 마치며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매일 접하는 정보와 말들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성공을 실제 움직임으로 바꾸는 힘, 즉 규율과 습관의 역할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동기가 아니라 구조의 부재입니다. 동기란 날씨와 같습니다. 어떤 날은 맑고 어떤 날은 흐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이려 합니다. 그 결과 삶은 늘 불규칙해집니다. 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목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그는 반복하는 습관의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뿐이다. 습관은 행동의 자동화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규율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규율은 자유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의 작은 불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일의 선택권을 얻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분이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일을 필요한 때에 조용히 실행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힐은 습관이 곧 자기 암시의 실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동은 말보다 훨씬 강력하게 잠재의식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는 말로 외칠 때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 훨씬 깊이 각인됩니다. 이 장을 마치며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습관들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조용히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도구, 즉 말의 힘과 언어의 명령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생각에 방향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당신이 입 밖으로 내는 모든 문장은 잠재의식에 전달되는 직접적인 지시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힐은 말을 가장 강력한 자기 암시의 도구로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그저 감정의 배출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다. 나는 원래 이게 안 돼. 이번에도 잘 안 될 것 같아. 이 말들은 사실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체성을 설계하는 선언입니다. 말은 현실을 묘사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을 지시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약한 정체성을 만들고 강한 말은 강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잠재의식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반응합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곧 당신이 된다. 그래서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언어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기 자신을 약화시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대신 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준비 중이다. 이 작은 언어의 차이가 행동의 크기를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이 감정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구호는 잠재의식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실린 말은 행동을 끌어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귀가 가장 자주 듣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하루에도 수십 번 당신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이 장을 마치며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하루 동안 자신에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그리고 그 말들은 당신을 전진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연료, 즉 지식과 영감으로 자신을 먹이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몸이 굶주리면 힘을 잃듯이 마음도 잘못된 음식으로 채워지면 방향을 잃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그가 무엇을 꾸준히 받아들이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책, 대화, 영상, 생각, 이 모든 것이 정신의 식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식단을 무작위로 구성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 아무 콘텐츠나 소비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로 머리를 채우고 끝나면 왜 더 지치고 불안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힐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삶에 나타난다. 쓸모없는 소음은 집중력을 빼앗고 가벼운 콘텐츠는 사고를 얕게 만듭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상과 위대한 인물들의 경험은 당신의 기준을 끌어올립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히 영감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정보만을 선택합니다. 책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멘토입니다. 강의는 방향을 잡아주고 사고의 틀을 넓혀줍니다. 위대한 사상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힐은 지식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용기를 생산하는 자원으로 보았습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두려움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 장을 마치며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매일 소비하는 생각들은 당신을 더 담대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쉽게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모든 것을 현실로 바꾸는 마지막 차이점, 즉 행동과 실행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이 옳은지, 어디에서 실수가 반복되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힐은 이 지점에서 가장 냉정한 진실을 던집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은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행동만이 현실을 움직입니다. 계획은 마음을 안정시키지만 실행만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단을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상황이 나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힐은 단호합니다. 두려움은 행동 뒤에 사라집니다. 결코 그 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요한 행동이란 무작정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 보여도 매일 빠지지 않고 실행하는 힘입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정해진 행동을 정해진 방식으로 수행하는 태도입니다. 힐은 이것을 운명에 대한 언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잠재의식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끝까지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는 자기 신뢰를 만들고 자기 신뢰는 다시 더 큰 행동을 부릅니다. 이 선순환이 시작되면 장애물은 더 이상 벽이 아니라 통과 지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말 것. 완벽함은 실행을 늦추는 가장 교묘한 변명입니다. 진전은 언제나 불완전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망설임은 운명을 질식시킨다.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장애물을 무너뜨립니다. 오늘의 미세한 전진이 내일의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이 장을 마치며 이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장, 정신 재프로그래밍의 완성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을 하나의 흐름으로 모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이 외부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작점은 언제나 마음의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평생 강조한 성공의 공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은 당신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원칙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생각을 통제하십시오. 마음이 방치되면 세상이 대신 훈련시킵니다. 성공의 믿음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반복된 생각은 결국 정체성이 됩니다. 승리를 시각화하십시오. 마음속에서 이미 이긴 사람은 현실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람과 환경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성장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입력을 단호하게 제거하십시오. 독은 조절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입니다. 규율 있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감정이 흔들리는 날에도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것은 습관입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말입니다. 지식과 영감으로 자신을 먹이십시오. 마음이 강해질수록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요하게 행동하십시오. 행동은 생각을 현실로 번역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핑계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당신의 예시, 당신의 선택, 당신의 행동을 기다린다고. 세뇌란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주입된 한계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방향타를 잡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훈련받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누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직접 잡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위대함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끝났다고 해서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 선택의 반복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생각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다시 당신의 마음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비교로, 현실이라는 이름의 한계로, 혹은 당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고르고, 말을 조심하고, 작은 행동을 실행하며 하루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극적인 순간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결단이 매일 반복될 때 현실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채널은 자극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더 단단하게 선택하며 더 길게 견딜 수 있도록 함께 사고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방향 전환을 만들었다면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하세요. 구독은 결심을 강화하는 가장 단순한 약속입니다.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성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운전대는 이미 당신 앞에 있습니다.